안녕하세요. 최영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손절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죠.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르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손실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커지는 순간, 뭐 그런 순간 같은 거요. 그걸 가장 막는 현실적인 규칙이 바로 손절매입니다. 사실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것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시장에는 가끔 우리가 세운 계획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날들이 있어요. 뭐 코로나 폭락이나 금융위기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현실적인 규칙, 바로 손절매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절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손절매는 투자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손절매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내가 정한 손실선에서 자동적으로 멈추는 규칙이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까짐이 있을 때면은 뭐 계속 타도 되지만은 아이 이거는 위험하다. 큰 부상이 오겠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뭐 멈추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보통 손절매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보통 수익을 늘리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낙폭과 멘붕을 줄이는 그런 장치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손절매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관 투자가들은 AI 머신러닝으로 정교한 투자 전략을 만듭니다. 시그널도 복잡하고 리스크 모델도 아주 정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정교함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블로그에서도 썼는데 정교한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헤지 펀드들이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시장 움직임들이 변질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30 3월 달 같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평소에는 따로 놀던 종목들이 갑자기 손 붙잡고 같이 떨어지고요.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변동성 추정치들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전략이 의도치 않게 너무 큰 포지션을 잡게 되고 목표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손절매는 모델이 틀려도 작동하는 아날로그적 비상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스템이 망가져도 일단 멈춰 라고 외치는 최후의 방어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손절매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매는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손절매가 손실을 키울 때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무줄과 같은 자산입니다. 평균 회귀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인데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성격이 강하면 결국 이제 평균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손절매가 의미가 없거든요. 손절매가 반동 직전에 나가기 때문에 이 평균 회귀한 이후의 수익률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전 던지기와 같이 주가가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 횡보하는 국면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예측이 불가능하면 손절은 거래만 늘려서 비용만 증가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체력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손절이 특히 유용할까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 또는 종목, 즉 그 나쁜 흐름이 이어지는 그 추세에서 손절은 큰 낙폭을 잘라내는 그 힘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올해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 검증된 것입니다. 그 손절매는 대부분 그 나가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절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손절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진입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이것이 하나의 그 세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손절선, 이 빨간색으로 그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이 손절선은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나는 팔고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이 재진입선은 이 팔고 나서도 이 수준을 회복하면 나는 다시 주식을 매수할 거야. 이것이 그 재진입선입니다. 이때 재진입에 대한 그 규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손절 후에는 그 무서워서 그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벌벌 기다가 반대로 또 너무 빨리 들어가서 또 손절하고 결국 그 손절과 재진입을 반복하다가 멘탈이 그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나가기가 아니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여기 한 세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손절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익히 아시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퍼센트 손절입니다. 영어로는 그 트레일링 스탑 로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한 10% 정도 빠지면 나는 주식을 팔 거야. 뭐 ETF를 100원에 샀는데 120원까지 올랐다가 여기에서 그 추적 손절을 10%를 걸게 되면 손절선은 그 108원이 된 셈이 되겠죠. 그래서 108원 밑으로 내려오면 상승분 일부를 지키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장점으로는 그 아주 간단하고 상승장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 그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변동성 기준입니다. 그 변동성 기준은 그 자산마다 이 변동성이 다 틀리게 되죠. 움직임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ETF는 하루에 1% 움직이고 어떤 자산은 하루에 5%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10% 손절선을 설정해도 출렁이는 자산마다 숨만 쉬어도 손절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손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흔들림에 몇 배까지는 내가 참겠어. 이렇게 하면 그 자산의 특성에 맞춰서 더 큰 그 공정성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계산이 그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심하게 밀렸던 날의 그 하락폭을 기억을 하고 그 폭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오면 위험신호로 보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반 손절인데요. 이것은 뭐 상당히 그 유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 그 많이 선호하는데요. 이게 손절은 반드시 그 올인 청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유 주식의 그 절반만 줄여서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급락에 나와도 100%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반등이 올 때 완전히 소외되지 않게끔 50%만 그 팔고 나머지 50%는 주가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멘탈과 수익 기회를 동시에 그 조금씩 지킬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뭐 ETF를 매수했을 때는 그 종목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어서 그 매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손절만 하고 나가면 그 나중에 그 종목을 선택할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종목에 대한 그 확신도 가질 겸 그리고 손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절반의 손절을 그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절매를 아주 잘 쓰는 그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손절선은 손절 기준이죠. 매수하기 전에 정해야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 정하게 되면 감정이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진입 규칙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언제 다시 들어갈지가 기준이 없으면 손절은 그냥 방황 그 자체입니다.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손실 관리가 최우선인데요. 손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동요를 억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손절매를 자주 하면 수수료하고 슬리피지가 누적이 돼서 손실만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손절 재진입 규칙 사례 3개를 소개를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손절은 숫자가 아니라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TF 지수형입니다. 변동성이 낮은데 해당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S&P 500이나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 ETF, 대형 우량 ETF처럼 흔들림이 비교적 적은 자산에 그 적용이 되고요. 추적 손질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설정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조건은 손절 후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그 상태로 이틀 이상 유지되면 재진입하는 건데 이건 이제 논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일 정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수형은 보통 장기 우상향이 많지만 큰 하락 때는 길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낙폭만 잘라내고 다시 회복 신호가 나오면 들어가는 방식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TF는 단타가 아니라 체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손절은 자주 하지 말고 큰 충격만 피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10% 정도 밀리면 잠깐 내리고 회복 확인이 되면 다시 이제 올라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주식과 같이 변동성이 좀 높은 이런 종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2단 손절과 2단 재진입 규칙을 사용합니다.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손절은 경고 단계로서 절반 대비 목표가 대비해서 7% 정도 빠졌을 때 1차 손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썼는데요. 그리고 2차 손절은 12% 되면은 나머지를 전량 청산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전량 청산 손절하면 다시 바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직전 고점 대비 5% 이내로 회복됐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특히 이제 2일 연속 양봉이면 한 30% 정도만 진입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 전 매수가를 회복하게 되면 나머지 70%를 다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별 주식은 잠깐 오해받았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진짜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인 손절보다는 2단계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재진입도 두 번에 나눠서 멘탈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개별 종목은 감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손절을 먼저 두고요. 이거는 포기 선언이 아니라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응급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큰 코인이나 레버리지, 테마주들인데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이럴 때는 쉬는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인이나 레버리지 ETF, 테마주처럼 하루에 5 내지 10% 정도 흔들리는 이런 종목에 쓰이게 되고요. 손절은 가장 최근 한 달 가장 심했던 하루 하락폭,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이 5%의 1.5
5배 정도, 그러면 한 7.5%가 되겠죠? 그 7.5%를 그 손절선으로 그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절선을 회복하고 그 두 번 그 플러스가 나오면 이때 이제 재진입을 하는데 처음에는 30%만 그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연속 손절이 두 번 나오면 이 주식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그 중요하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변동성이 큰 자산은 퍼센트 손절을 적게 잡으면 거의 매일 손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흔들림 크기를 기준으로 해야 공정한 게임이 됩니다. 또 한 번 그 크게 흔들리면 연쇄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속 손절이면 잠깐 쉬기 또는 그냥 아예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절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이 범하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절선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되면은 손절이라고 해놓고선 15%로 그 손절선을 미룹니다. 이거는 손절이 아니라 그냥 희망매매입니다. 규칙을 정했으면 지키지 못하는 순간 그 규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손절선은 그냥 언제쯤 팔까 하는 그냥 그 중얼거림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진입이 그 감정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화가 나서 이제 재진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종목을 꼭 복수를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손절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손절 후에 감정이 뜨거울 때 재진입한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재진입도 규칙을 반드시 그 정해놔야지 또 다시 감정이 움직이면은 또 손절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손절을 정답 찾기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맞추겠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확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큰 사고를 피하는 그 보험입니다. 정답이 아니어도 그 괜찮습니다. 따라서 그 규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승리라는 것을 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 여부와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은 그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수익을 늘리는 마법이 아니라 낙폭을 줄이는 안전벨트다. 손절은 손절선과 재진입선이 한 세트이다. 두 가지가 있어야만 완성된 손절매 규칙이다. 그리고 자산 성격에 맞게 그 손절 기준을 정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기준 유형 말씀드렸죠. ETF, 개별 종목, 변동성이 큰 자산. 이 세 가지에 맞게 각각 그 손절매 원칙을 다르게 그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원칙대로 3개월 정도를 하다 보면은 그 여러분들의 그 손절 기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손절, 투자 모두 습관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래할 때마다 이 규칙들을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순절, 아니 투자 원칙이 아마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고요. 이것이 누적되면 장기 투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 더 딥이 바이 앤 홀드보다 더 나은 전략인지에 대해서 계량 분석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2025년으로 마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